영국왕 찰스 3세가 토트넘을 방문했고 토트넘 입장에서 거대한 이벤트이기에 매치데이에 육박하는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매니저, 즉 관리자로 불리는 감독이 아니라 프로모션의 메인으로 손흥민과 뱃서니가 활용된 것이 어떤 의미이고 토트넘의 전략적인 선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왕실이 아스널 팬이라는 루머가 무성한 영국에서 찰스 3세의 방문이 토트넘 입장에서 100년을 자랑할 기념사진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잉글랜드 클럽에 영국왕이 방문한다는 자체가 왕이 없는 우리 입장에선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의미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국가의 제목이 하느님 국왕폐하를 지켜주소서라는 것은 어쩌면 그 나라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자기들의 국왕을 지켜달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와 대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엘리자베스 2세 시절의 국가에선 여왕이란 가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여왕 재위 기간에 왕실과 토트넘은 별다른 이벤트가 없었고 국가 최고의 스타이자 대표팀 캡틴이었던 베컴이 엘리자베스 2세의 관을 보기 위해 13시간이 넘는 줄을 서서 기다린 풍경은 영국 축구인들에게 여왕의 로열티가 어떤 의미인지 보여줍니다. 국왕을 직접 만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예인지 베컴이 말합니다. 내 가족을 대표해 여기에 왔다. 내 경력을 통해 여왕을 여러 번 만날 수 있었던 건 매우 행운이었다. 3사자 군단의 유니폼을 입고 여왕님을 지켜달란 국가를 부를 수 있던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고 특별한 일이었다. 훈장을 가진 베컴도 오랜 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영국인의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EPL은 7라운드 경기를 취소했었고 아마 리그 경기 전체가 중단되는 일을 처음 본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여왕이 과연 어떤 팀의 팬일까는 오랜 관심사였지만 여왕은 중립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최대 라이벌 아스널의 새로운 홈구장 개장 당시 참석이 예정되며 혹시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건강상의 이유로 필립 공작이 대신 참석했으나 이듬해 아스널 선수단을 버킹엄 궁전으로 초대해 다과회를 가졌습니다. 프랑스인인 앙리조차 왕궁에서 여왕을 아련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PL 클럽의 단체 아련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오래 거주한 앙리는 그 의미를 체감하고 있었고 챔스를 누비던 선수들의 표정을 특별하게 만드는 왕궁은 그들이 어릴 때 동화로 있던 장소입니다. 당시 파브레가스는 여왕이 아스널 팬이라는 말을 남겼고 역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스널 팬들은 당연히 왕실의 지지를 받는 클럽이라며 흥분했고 해당 시간 가장 뼈아팠을 클럽은 당연히 토트넘입니다. 축구로는 욕하고 다투는 북런던 라이벌이지만 해당 주제에선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는 다른 레벨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찰스 3세의 토트넘 방문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유추될 것입니다. 드디어 왕실과 클럽의 이름이 연결되었고 토트넘은 구단이 자랑하는 EPL 스타이자 남자팀의 캡틴 손흥민과 이름에 아예 잉글랜드가 들어가 있는 여자팀 캡틴 배선이를 메인에 세웠습니다. 보통 토트넘 하면 남자팀만을 떠올리지만 여왕이 즉위했던 국가에서 성평등을 나타낼 수 있는 선택이었고 배선이는 잉글랜드 국적에 이름까지 더해진 홍보에 최적화된 인물이었습니다. 남자팀에선 사실 캡틴 원장이 없더라도 영원히 전시될 구단 사진의 주인공으로 손흥민 외의 인물은 현재 클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케인이 있었다면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이 당연히 선택되었겠지만 현재 토트넘에는 대표팀에 차출되는 선수도 없습니다. 만약 요리스와 케인이 둘 다 있었더라도 토트넘의 캡틴 요리스가 아니라 잉글랜드의 케인이 선택되는 장면이 예상됩니다. 두 선수 뒤로는 레비 회장, 컬렌 토트넘 재단 이사회 의장, 데이비드 람이 토트넘 지역구 의원이 총출동했고 감독은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왕 방문 22시간 전 즈음에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의 경질을 염두한 내부 회담을 진행했다는 기사가 나왔었고 오랜 연패에도 경질설이 없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찰스 3세와 감독의 사진이 촬영된 몇 개월 후에 감독이 경질되는 것이고 그 사진이 구단 자료실 벽에 걸리게 된다면 암울했던 시즌 자체를 영원히 전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사진 밑에는 토트넘 역대 어시스트 1위, 득점왕과 푸스카스 경력 등과 함께 토트넘의 레전드였다는 서술이 가능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아래에는 쓸 말이 없습니다. 2324 시즌 초반에 반짝 1위에 올랐다를 기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클럽이나 기업이나 홍보팀은 전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100년간 딱 한 장 발생한 왕실과의 기념사진에 누가 대표로 서 있냐는 생각보다 중요한 선택입니다. 만약 그들이 퍼거슨경이나 보비 롭슨경을 감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별다른 고민도 필요 없었겠지만 토트넘은 감독을 내세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클럽입니다. 또한 이번 이벤트의 대주제는 아동 지원이었기에 손흥민은 잉글랜드만큼이나 적절한 인물이었습니다.
손이란 이름이 적힌 유니폼은 영국의 많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What did the players say to you? I asked Son if he could have his shirt, but he didn't give it to me, so I just went in there and he gave me his shirt. Oh wow, so you've got Sonny's shirt today? Yeah. Oh, you're so okay. Wow, look at that. The shirt, son. It was my best birthday ever. The medias, they don't know what they're saying. You're the fan favourite, and you're my best mate ever. 홍보팀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의 영광이 내일은 암흑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선수와 국왕의 만남을 사진으로 남겼는데 그 선수가 이후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다면 시간을 돌려 임무를 바꿔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원들에게 손흥민은 안전보장입니다. 현역 내내 아무런 사회적 문제가 없었고 그 흔한 파티 사진도 없으며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로얄티와 토트넘이란 구단을 연결시키는 매개체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캐릭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영국왕이 언제 또다시 토트넘을 방문할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결국 클럽은 손흥민을 축구 경기뿐 아니라 다각적으로 활용해왔고 오늘의 이벤트는 그가 입단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토트넘의 직원이라 가정하고 손흥민이 없었다면 누가 나가야 할까를 고민한다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참이자 영국인 벤 데이비스를 내세우자니 강력한 웨일즈 애국자이고 과거 웨일즈의 광산 재난과 열악한 환경을 인용해 잉글랜드에 다소 대척한 이력이 있으며 부주장단은 로메로와 메디슨이고 둘 다 화끈한 선수들입니다. 그렇다고 어린 선수들을 단체로 묶기에도 어색하고 1인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축구는 기업이고 자산의 가치란 입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찰스 3세의 방문은 토트넘과 미국 프로풋볼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지역 아동 지원 프로젝트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손흥민과 NFL은 올해 작은 인연이 있습니다. 손흥민 팬으로 알려진 사코인 바클리 선수가 포함된 필라델피아가 미국인들에게 꿈의 무대인 슈퍼볼 결승에서 캔자스시티를 꺾고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개인적으로 NFL에서 보여지는 찰칵 세리머니는 이색적이었기에 바클리 선수의 이름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 어렵다는 슈퍼볼을 따낸 장면이 신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NFL 선수는 2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NFL과 영국 왕실이 버무러진 오늘의 만남이 부디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도 기폭제가 되길 바라고 남은 시즌에는 스스로를 위해서도 웃을 수 있는 날들이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릴 때 밖에 나가면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춰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예의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것이고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의 이름 뒤에는 한국이란 국적과 대표팀 주장이란 서술이 뒤따르고 있고 누군가에겐 그가 평생 처음 겪는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즉 그를 통해 한국인은 이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이 그 역할을 가지고 내가 태어난 나라와 나를 포함한 사람들을 대표하기도 한다는 점이 세상 다행이란 마무리입니다. Nice to meet you. So have you been playing in this country for some time? Yeah, I've been playing for 10 years here. 10 years. But did you learn a lot in Korea? Yeah. We stood you in very good stead. Thank you very much. 이거는 좀 축구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을 저한테 가장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고개 숙여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많이 거론하시다시피 제 이름을 많이 거론을 하실수록 제 고개는 더 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겸손, 또 겸손, 또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축구 실력보다 겸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